자, 전국에 이준석 사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를 지금 제주도를 가고 순천을 갑니까? 근데 어쨌든 저분이 저를 뭐 사살 명령 내린다 이러더니만은 저분이 나중에 또 보니까 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끝발 있는 애국 보수셨는데 이렇게 사살 명령까지 이렇게 내보이고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거 대상 이준석 시체 백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저녁 MBC 메인 뉴스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우리 군이 12월 3일 비상계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대량 구매하려고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백을 3,000개 넘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이거 영현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안타깝게도 전사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전사자들을 담을 그런 시체 백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날 걸 예상해서 이랬다기보다는 노상원 그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보면 계엄 직후에 정치인이랑 판사 등을 수거해서 뭐 사살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MBC 보도를 완전히 믿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군에서 해명하기로는 이게 정치인들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강원도 화천에 이 특공연대가 있는데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하던 중에 전시 사망자 처리할 방법으로 이거를 종이관을 쓰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영현백, 그 시체백을 늘리는 거는 뭐 2022년 합참의 비축 계획에 따른 거로 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1월에 이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이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4,940개로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이 연간 사망자가 100명도 안 되는 동네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2군단에서만 1,009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까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렇게 적혀있던 인물들을 다시 짚어보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유시민 작가 등이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왜 이준석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봤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하도 갈궈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제가 계속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노상원 씨한테 계속 욕했나 봐요. 야 이준석이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만 노상원 씨가 이준석을 수거 대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수집소로 이송해가지고 그 사이에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게 오늘 MBC 보도의 요체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하고 있는데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 유지였다는 건데 부하 탓, 시민 탓을 했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오히려 뭐 시민한테 폭행당했던 등 이런 걸 갖고 지금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안 되죠. 적어도 대통령답게 제가 계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남 탓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나요? 이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수거 대상들 진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명령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영장도 없이 정치인을 체포하고 이런 건 북한보다 나을 게 없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내가 그냥 장기 집권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엄 한번 때렸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댓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님 혼자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하철 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안전한 이유는요. 우선 시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마음 품는 사람이 뭐 몰래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요. 좋은 게 제가 지하철을 언제 탈지 공개되지 않고요. 그리고 1-1부터 10-4까지 출입문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출입문에 타는지는 도대체 아무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에서 한 번에 1000명 가까운 대중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지금까지 제가 정치 15년 가까이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뭐 길 가다가 습격당할 정도면은 정치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상한 분이 있어도 이상한 분이 그 서울 지하철 한복판에 저를 찾아낼 정도면은 그건 로또 확률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태원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6호선이잖아요, 이태원은요. 그럼 그 여의도에서 광흥창역 가가지고 거기서 6호선 타고 집에 가는데 6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그 6호선이 많이 비어 있어요, 보통. 이게 출퇴근 시간 때 빼고는 많이 안 붐비는 지하철이 6호선이거든요.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그때는 트위터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트위터에 누가 저를 도촬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제 양옆에 제가 모르는 어떤 양복을 입은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마침. 그랬더니만은 트위터에 누가 올렸냐면은 야, 이준석은 27살짜리 어린애가 벌써 양옆에 국정원 직원 둘을 보디가드로 데리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서 누가 선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확인하러 전화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뭐 옆에 보디가드 달고 다니고 저는 살면서 그렇게 해본 적은 2022년 지방선거 때 경찰 경호 받아본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그런 것에 고민해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국정원 보디가드 같은 건 없죠. 정치인에게 굳이 딱 있다면은 선거 때 경찰에서 정당 대표나 아니면 중요한 후보한테는 경찰 경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경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뭐 이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평상시에는 또 지역의 경찰서에서 임무에 종사하시다가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올라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선거 때 그 지난 지방선거 때인가요? 제가 저희 경호팀 했던 분이 마침 알고 봤더니 동탄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지방선거 때는 2022년 지방선거니까 제가 동탄으로 올지도 몰랐잖아요. 2024년에 제가 동탄으로 왔으니까. 근데 동탄에 와보니까 그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 되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대표나 이런 경호하는 쪽은요, 대통령 경호실과 다르게 상시 경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이런 치안 업무나 이런 곳에 종사하다가 딱 이제 선거가 되면은 모여가지고 이런 경호 활동하는 분들 이런 팀이 붙는다. 그런데 그 사실 이분들한테도 제가 되게 죄송한 게 원래 선거에서 그 당대표나 아니면 뭐 대선주자 이런 사람들이 결과가 좋으면은 이분들도 사실 승진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생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저를 경호해준 분들한테 고마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계속 일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2022년 6월에 지방선거에 저 경호했던 팀이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자마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저를 성삼납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쫓아내는 바람에 이분들한테 보답을 하지 못하고 이게 뭐 보답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뇌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이런 보답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항상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잘 되면 그분들한테 꼭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